성범죄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전프로TV 전혜민 변호사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성범죄 상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TMG가 수원지검이다 보니 수원지검 관련 사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사무실을 서초동에서 수원 광교 사무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장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먼저 사건을 기소하는 입장이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사자의 이 입장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같아요.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기록을 양 당사자 얘기를 다 기록으로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도 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변호사가 되어 보니까 이제 한쪽 일방 얘기를 듣고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제일 좀 애로사항이고, 또 이제 위치에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보람 있는 사건들은 실제로 변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뭐 자기 억울함을 밝혀서 무혐의를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합의를 하도록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든지, 결국 결과가 좋은 사건들이 이제 보람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변화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다든지, 그런 사건이 좀 어려운 사건 같습니다.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다른 분으로부터 채무를 인수를 했는데 그 채무를 인수하면서 약속은 공증을 했어요. 약속을 공증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은 만기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채무를 안 갚으니까 이제 그걸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의뢰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기한 내에 갚기로 했는데 그걸 갚지 않은 게 사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순수하게 인사관계이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꽤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은 것이 당연히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돈을 주는 행위,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실제로 돈을 주는 행위가 없어서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민사 사건인데, 좀 최근에 이제 상담한 사례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시면 고소장 내용, 고소의 내용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강제 추행이나 좀 정도가 낮은 것은 뭐 자기 본인 변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뭐 강간죄라든지 좀 중한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혐의가 인정 안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증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반대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화자의 이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3자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도청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고, 대화자 녹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전부 증거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큰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현재 법적으로 다 증거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몰래 이제 그 녹음한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증거로 다 쓸 수가 있는데,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타인의 신체 중에 이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그 성관계에서 이제 몰래 촬영하는 것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성범죄 고소 과정에서 이제 고소 당하신 분들이 그 자기 혐의를 덮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다 그런 것이 다 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또 여성단체에서 그 몰래 녹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심리적인 억제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실무를 하시는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분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분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이제 전자발찌로 인해서 착용자들이 이 범죄를 적게 저지르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보호관찰 간의 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러 사례에서 범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봅니다. 언론에 나와 있듯이 주로 성범죄자들이 대상이고, 그 이외에 살인이나 강도, 이제 미성년자 유인 사건, 그런 경우에도 착용 부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미 법적으로 약물 투여 치료를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약물 투여라고 하는 게 이제 호르몬 주사 같은 걸 투여하는 것인데, 호르몬으로 주사를 해서 뭐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인데, 모든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용과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아주 뭐 이제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투여하는 게 옳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상담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이 이제 이른바 이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엄격한 명령 복종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공군 요중사 사망 사건도 또 그러한 예이고요. 일단 가장 뭐 이제 손쉬운 방법은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성범죄라고 하는 게 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성과 관련된 범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담 치료라든지 그런 것이 꾸준히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현상으로 여러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이제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고, 혹시 성범죄 가해로 고소가 된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